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창비 교과서의 4-1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글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글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은요, 여러분, 갈래가 이제 수필입니다. 수필 중에서도 중수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논증적이고 성찰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 이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볼 수 있냐? 좀 대립하는 관점의 그 견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영화를 사례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만 볼게요. 자, 이제 긍정적인 미래의 경제 인공지능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그 포럼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의 노동의 미래였대요. 노동. 자, 첫 번째 캠프는 여기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캠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 없이도 보장된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각자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겠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양 캠프가 모두 동의했던 건 미래에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는 인간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요것들이 이제 이 두 캠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캠페인은 이 내용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또 언급된 것이 뭐냐면 인류가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와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형 사회구조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란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형성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연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일종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지문은 소설입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 이제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작품인데 현대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SF 장르죠. 자, 근데 이 소설의 성격은 되게 현실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인의 삶, 요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소외의 현실을 다루고, 인간 소외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거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언제나 서술상의 특징은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서술자의 위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 쓰인 글인지를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 바로 사이보그, 그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 업무 위주로 처음에 이 사이보그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보그 덕분에 이제 회사 일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이제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여성이 육아와 일 모든 걸 병행하느라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이 사이보그가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할만해졌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는 날 갑자기 아프게 돼서 어떻게든 출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근데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이보그를 결국 회사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서 덜덜 떨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있네요. 자, 회의에서 나의 사이보그가 너무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평소와 굉장히 다른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보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해낼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육아와 가사를 내가 하고 사이보그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해도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로 결국에는 회사에 머무는 게 이 사이보그의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작업 완료 메시지가 드디어 내가 다시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자신이 사이보그를 회사에 보내고 자기가 집에 있는 그 처지를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이다라고 느꼈는데 다시 회사에 갈 수 있게 돼서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수정 작업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그 수정을 해봤더니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이러면서 나의 능력이 되게 그 사이보그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결국에는 그것의 능력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주기척척마다 이러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역시 이것도 나의 사이보그의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그 사이보그가 하던 것보다 훨씬 다 못 믿어온 모습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두가 내가 아니라 그 사이보그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 빨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가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수필이고요. 나는 뒤에서 본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회사 일을 맡고 난 뒤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나는 가사를 완벽하게 해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해하고 있군. 그렇지 않았죠. 나에서는요, 여러분, 나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허하고 불안했다라고 느끼고요. 뭔가 이렇게 좀 가사를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막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다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가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 거는 다 이제 그 가와 나의 내용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캠프가 상반된 미래를 예측했죠.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던 거, 그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도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할 경우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부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두 번째 캠프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이 말하는 부분이 그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같이 하면서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